1944년 1월 1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44년 1월 16일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이 순국한 날입니다. 학교 다닐 때 청포도, 광야 같은 이육사 시 그렇죠. 많이들 외우셨죠? 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단순히 시만 쓴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무장 독립투쟁을 펼치면서 일제에 적극적으로 항거한 투사였습니다. 게다가 39년 8개월이라는 짧은 삶 동안 무려 17번의 옥고를 치르면서 한 번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일제 모진 고문을 견디다 이날 베이징 감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총을 든 시인 이육사,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독립의 의지만큼은 꺾지 네.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바로 이육사 시인인데요.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어요? 이육사는 1904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이월록인데요. 20살이 되던 1924년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 혼란한 와중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또는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괴소문을 퍼뜨려요. 사회적인 동요와 일본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인들에게 칼끝을 돌린 거죠.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이육사는 다음 해인 1925년에 바로 귀국해서 의열단에 가입합니다. 이래서 이육사의 독립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나라를 빼앗긴 이 서름을 갖다가 실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이 이육사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쓰게 됐습니까? 1927년에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가 장진홍이라는 사람이 일제 수탈의 상징이었던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 소포를 배달해서 은행을 폭파한 건데요. 당시 범행 단서를 잡지 못했던 일본 경찰이 대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여서 고문으로 진범을 꾸며내려고 했어요. 이육사도 이때 붙잡혀서 1년 7개월 동안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는데 이 첫 번째 감옥 생활 당시 수인 변호가 264번, 264였어요. 네. 그것이 새 이름이 됩니다. 한자로도 써서 뜻을 담았는데 죽일 육자의 역사 사자. 역사를 죽인다라는 뜻이죠. 세다. 일본의 역사를 죽이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거 너무 세잖아 해가지고 세다, 세. 집안 어른이 바꿔라 해서 육지 육자의 역사 사자로 고쳐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한 어디서는 고기 육자의 설사사 이런 이름을 쓴 적도 있어요. 고기 먹고 설사한다는 뜻인데 일제 강점 상황을 비아냥대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야, 우리가 아는 이육사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군요. 이육사, 이후에도 감옥 생활을 수도 없이 했죠. 네, 첫 옥고를 치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1929년에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났는데 요시찰 명단에 올라있던 이육사가 또 잡혀 들어갑니다. 열흘 후에 풀려났지만 2년 후에 1931년에 또 체포가 됩니다. 대구 시내에 일제를 배척하는 경문이 뿌려졌고 이육사가 배후조정자로 지목이 된 겁니다. 이때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 물고문, 전기고문은 물론이고 대나무를 뾰족하게 잘라놓은 것으로 다리 살점을 떼이는 잔인한 고문을 당해요. 이육사의 부인이 매주 새 옷을 형무소에 넣어주고 입던 옷을 받아왔는데 흰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된 수감 생활과 거듭된 고문으로 이육사의 몸이 점점 망가져 갑니다. 네, 정말 끔찍한 고문에도 이 독립 의지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육사가 시를 쓰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1932년에 이육사가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베이징에서 의열단 단원들을 만나서 무장 독립투쟁에 가담하기로 하고 군사학교에 입학해서 군사교육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비밀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는데 이때 동료의 밀고로 또 일본 경찰에 붙잡혀요.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번에도 모진 고문으로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몸이 망가져서 더는 무장투쟁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때 이육사는 몸으로 할 수 없으니 시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를 써서 일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암담했던 시기에 극한의 상황에서 쓴 시가 있어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인데요. 이재용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야. 정말 그 고통의 절정 속에서 이 겨울만 지나면 광복이라는 봄이 온다. 이걸 좀 믿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겨울이 강철 같지만 무지개라는 거예요. 강철 무지개. 없어진다는 거죠. 네. 광복이 온다고 믿는 겁니다. 이육사는 이 밖에도 청포도, 광야 같은 수많은 저항시를 남겼습니다. 이 무렵 이육사에게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태어났지만 다시 독립운동의 의지를 품고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어머니와 큰형의 제사를 치르려고 잠시 귀국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요. 20일간 구금됐다가 베이징으로 다시 끌려갔는데요. 그때 이육사는 얼굴에 밀짚 프로 엮은 용수가 씌워지고 포승줄로 묶이고 쇠고랑이 채워진 채 압송이 됩니다. 이때 딸에게 이육사가 아버지 다녀오마 인사를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말이 됩니다. 이육사는 베이징 감옥에 수감이 됐고 당시 폐렴을 앓고 있었는데 쇠약해진 상태에서 모진 고문을 견디다가 1944년 1월 16일 새벽 차가운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광복을 불과 1년 7개월 앞둔 때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본에 굽히지 않았던 총과 펜을 든 독립투사 이육사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